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나와주셨고요. 타이탄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심도 있게 오늘도 저희 대화 나눠볼 거거든요. 네, 첫 번째 주제부터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네, CXL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뜨겁습니다. 중국 저가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4세대 메모리 반도체 개발에 올인을 했죠. 네, 삼성과 하이닉스가 드디어 성과를 나타낼 것 같습니다. CXL이 도대체 뭐야? 빠르게 연결해서 이제 지금 연산한다라는 뜻인데 4세대 메모리로 시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화 시기가 조금 빨라질 것 같더라고요. 하이닉스가 지금 업계에서는 올해 말 정도 양산에 들어가지 않을까 했는데 다음 달이면 바로 양산 들어간다고 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양산 준비가 완료됐다고 얘기하면서 시기가 좀 빨라질 것 같다라는 기대감에 오늘 종목들 들썩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님 저희가 반도체를 생각할 때는 HBM하고 유리기판하고 CXL을 놓고 이거를 계속 이제 점수를 매겼거든요. 뭐가 더 유리할까? 근데 그 안에서 지금 뉴스가 나오는 거 보면은 CXR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다고 좀 봐야 되는 뉴스인 건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사실 CXL,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AI, 제가 볼 때는 이건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네. 작년 이맘때,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관련돼서 좀 주목을 받았었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 그때 당시 보게 되면 반도체의 개념이 왜 이렇게 많나? HBM이라든지 온디바이스라든지 CXL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리기판까지 어떻게 보면 개념이 되게 확장되는 어떤 그러한 좀 국면에 있다 보니까 사실 새로운 용어는 아닙니다만 결국 그 당시에는 좀 기대감이라고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이번에는 확실히 좀 양산에 대한 어떤 그런 좀 구체적인 일정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CXL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빠르게 연산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CPU라든지 GPU 또 메모리 쪽에 대한 부분에서 연결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속도를 좀 빠르게 올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좀 쓰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CXL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미 어떻게 보면은 개발이 다 된 상황입니다. 네. 개발이 됐습니다만 결국 메모리를 꽂으려면 그와 관련된 칩이 나와야 되는데 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양산을 하지 않고 그냥 준비만 하고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태였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메모리만 어떻게 보면 지금 출시한다고 해서 결국 CPU라든지 어쨌든 보드가 있어야지만 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작년 하반기에 인텔의 서버용 CPU 신제품 제온 6P 코어에 이제 CXL 관련된 메모리가 좀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호환이 되는 좀 그러한 부분이 좀 생기면서 이제는 CXL이 개화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좀 투톱이라 할 수 있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지금 어쨌든 CXL 관련된 메모리를 준비하기 위한 좀 어떤 양산을 하기 위해서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다음 달부터 바로 이제 양산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이미 지금 이제 거래처들과 퀄 테스트를 좀 진행하고 있다라는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서버용 쪽으로 지금 이제 퀄 테스트를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이제 후보로 오르는 게 인텔이라든지 AMD 쪽에 대한 어떤 회사들과의 어떤 중앙 처리 시스템이 CPU가 좀 같이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과 같이 이제 퀄 테스트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고객사는 구글, 이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정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퀄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관련돼서 어쨌든 수주라든지 이런 소식을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삼성전자 역시 지금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이제 관련돼서 적합성 이제 등록을 완료했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D램과 관련돼서 사실은 좀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어떤 얘기가 많았었냐면 중국 반도체들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쫓아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점유율 자체가 한 5%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만 그리고 또 중국 내에서만 좀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투톱이죠. 투톱이고 또 이제 플러스로 이제 마이크론이 있습니다만 중국까지 좀 견제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좀 이런 메모리도 좀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 또 타입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확실히 기술 격차를 조금 더 벌릴 수 있는 좀 그러한 시장의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과의 거리를 더 벌릴 수 있을 거라는 것도 저희가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삼전하고 SK 하이닉스 밀렸잖아요. 삼천 HBM 경쟁에서요. 네. 그렇게 되면서 지금 패권 경쟁이 이쪽에서도 뜨거울 것 같거든요. 네, 삼전 라인이 유리할까요? 하이닉스 라인이 유리할까요? 이거 상당히 좀 이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운 질문인데 네. 사실은 HBM 쪽에서 SK하이닉스가 워낙 좀 압도적인 존재감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그러게요. 근데 이제 뭐 주가상으로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시세가 좀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좀 삼성전자의 어떤 밸류 체인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네. 제가 이제 수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게 되면 모멘텀들이 좀 새롭게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뭐 CXL 관련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뭐 미국에서 이제 스타게이트뿐만 아니라 네. 맞춤형 반도체 관련돼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대안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운드리 여기에 더해서 또 HBM 관련된 또 D램 쪽과 관련된 좀 모멘텀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좀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SK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도 좋겠습니다만 삼성전자에 좀 관련된 밸류체인 업체들이 워낙 좀 주가 자체가 좀 많이 좀 쉬었기 때문에 네네. 업사이드를 보게 된다고 하면 좀 그런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실 여기 돈 되게 많이 썼잖아요. 네, 올인하면서 기술 경제에게 뭐 박차를 가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또 어디에 납품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굉장히 반가운 뉴스인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오늘 CXL 이렇게 뜨는 거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는 테마성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테마요? 싶습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CXL이라는 이제 그 규격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그 기존에 이제 저희가 PC나 뭐 서버 했을 때 PCIe라는 PCIe라는 그런 이제 규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격을 좀 더 이제 서버용으로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PCI도 계속 지금 버전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CXL 2.0으로 보면 PCIe 2의 6.0 버전 수준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과연 기업들 입장에서 시스템 뭐 이런 전체적인 걸 다 바꿔가면서 CXL을 쓸 수 있느냐라고 보면 그거는 좀 퀘스천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확대성에서 보면 2.0에서 까지는 조금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CXL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컨트롤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컨트롤러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이런 CXL 반도체와 그다음에 뭐 메인 기판 아니면 CPU 그다음에 SSD까지 다 연결해주는 그런 이제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연결고리 같은 경우 현재 만드는 회사가 2.0까지는 중국 회사가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까지는 그렇게 국내 업체들의 수혜를 기대해 보기는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만약 CXL 3.0대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아마 그 규격 자체가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CXL 3.0은 언제쯤 나오냐라고 보면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CXL로 뭐 본격적으로 시세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3.0이 나오는 시점에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CXL에 관련된 그런 이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계속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을 하는 회사들이 3.0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고 트레이딩은 가능하겠지만 이거를 계속 끌고 가겠다라는 거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0 그럼 예상하시는 시기는 조금 뭔가요? 한 내년 정도 내년 돼야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3.0을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인텔이나 AMD의 CPU가 3.0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작년 이제 하반기에 나온 게 2.0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3.0이 나오는 제품을 그러니까 인텔이나 AMD CPU가 3.0을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CPU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관심을 가지셔도 늦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쯤에 가면은 투자의 관점이 될 수가 있을까요? 네, 아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테마기 때문에 이슈가 나올 때마다 수익을 내고 나오고 이런 점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시각이신데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네,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하더라도 종목은 잘 고르셔야 될 겁니다. 네, 두 분의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사님의 종목 볼까요? 네, 윤여민 이사님께서는 CXR에 관련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많이 올라갔던 종목인데 윗골이 좀 다네요. 네, 퀄리타스 반도체 선택해 주셨고요. 대표님은 지금 트레이딩 관점 강력하게 전략 얘기해 주셨잖아요. 파두라는 종목입니다.
퀄리타스 반도체가 오늘 거래가 되게 많네요. 네, 이사님 어제보다 한 2배가량 거래 실리고 있어요, 지금. 네, 일단은 뭐 CXL 관련된 쪽으로 봤을 때 지금 뭐 네오셈이 좀 약간 대장주로 한 23%대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를 좀 골라왔는데 지금 한 8%대 정도 지금 반등하고 있고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만 작년 1월 4일 어떻게 보면 최고점 5만 1,000원 정도 대비해서 거의 이제 주가 자체는 네. 3분의 1 도망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 뭐 네오셈이라든지 퀄리타스 반도체,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반등하고 있고 거래가 많이 실립니다만 주가는 너무나 좀 일단은 좀 밸류에이션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를 좀 가져온 이유는 사실은 CXL뿐만 아니라 지금 온디바이스 AI 같은 것도 개념도 좀 상당히 좀 시장에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 측면에서 퀄리타스 반도체가 좀 약간의 좀 두 어떤 개념을 한꺼번에 좀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듀얼 모멘텀으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양쪽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상승세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 초고속 인터커넥티드 지금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AI뿐만 아니라 AI에서 파생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같은 사실은 좀 데이터 연산에 다 필요한 어떤 그러한 기술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2나노 공정 상당히 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IP 솔루션도 좀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수혜도 분명히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또 최근에 보게 되면 뭐 소액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계속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작년에 좀 실적 자체는 조금 삐끗하긴 했습니다만 올해 좀 어떻게 보면 실적의 턴어라운드 예상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듀얼 모멘텀이 있으면서 또 이제 IP 쪽에 좀 상당히 강점이 있는 퀄리타스 반도체가 제가 볼 때는 좀 네오셈을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장을 네오셈으로 봐주셨어요. 마이크로 컨텍솔도 오늘 상한가 되면서 굉장히 크진 않은 종목인데 좀 뜨끈뜨끈한데요. 퀄리타스 반도체가 눌림목이 굉장히 깊네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62% 눌려있는 네. 가격대인데 굉장히 여유 있어 보입니다, 가격은. 네, 일단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주가 자체로 봤을 때는 거의 지금 하단을 좀 지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네네.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위에 좀 매물대가 좀 25,000원 이상부터 좀 있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지금 1월부터 어떻게 보면 한 5월까지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아직까지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네네. 이쪽에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23,000원대까지는 사실은 좀 업사이드가 좀 있습니다. 23,000원. 네, 그 이후부터는 사실 좀 매물대가 좀 많이 쏟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 23,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업사이드가 좀 있는 상황. 그 이후부터는 좀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네네. 충분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주가보다는 한 20, 30% 정도의 어떤 업사이드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대표님의 파도 보겠습니다. 작년에 파도가 실적 잘 냈더라고요, 대표님. 네. 아직 안 나왔어요?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이제 성적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 때 조금 개선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앞분기에서 좀 나빴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증가한 건 맞습니다. 뭐 네네. 방금 앵커님이 말씀했는데 적자가 이제 작년에 950억 넘게 났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실적은 조금 부진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파두 같은 경우는 이제 SSD 컨트롤러를 이제 만드는 그런 이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런 이제 SSD 컨트롤러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도 CXL 같은 경우도 다양한 이제 컨트롤러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SSD와 이제 이런 이제 CPU 간에 연결해 줄 수 있는 CXL에 대한 컨트롤러도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이런 컨트롤러 관련돼서 상당히 이제 기술력을 쌓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CXL 3.0으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컨트롤러 관련된 그런 이제 기술력이 발휘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작년에 뭐 실적이 그러니까 특히 영업이익 측면에서 상당히 부진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 부분이 상당 부분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는 게 좋을지 좀 무겁더라고요, 파도가요. 네, 그렇죠. 네. 뭐 계속 주가 상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13,000원대 전후에서 지금 한 석 달 이상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실적이 부진할 거다라는 게 예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이런 이제 바닥을 이제 기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이 나왔고 올해 이제 실적 개선세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는 조금씩 반등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1차적으로 반등한다라고 하게 되면 17,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7,000원까지 네, 파도에 한번 전진 기대해 보실까요? 네, 두 분의 종목까지 공개해 봤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즘에 뭐 데일리로 뉴스거리가 계속 나와가지고요. 네, 원전을 많이 다뤘는데 오늘은 조금 헤드가 바뀌었죠. 조선에도 올라타는 원전입니다. 원전의 모멘텀이 이렇게 풍부하나 싶은데 지금 한국조선해양이 어제였습니다. 텍사스주에서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 설계 모델을 공개하면서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헤드라인에도 달았다시피 바다 위 원전이 이제 속도를 내나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옛날에 배가 엔진을 달고 이제 석유로 가던 게 아니라 원전으로 가기 때문에 엔진이 들어갈 공간에 컨테이너선을 확보하게 되면서 경제력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친환경적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공개가 됐기 때문에 원전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인 강력한 동력 요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사님? 사실은 최근에 보게 되면 조선 방산 쪽에 대한 섹터에서 상당히 좀 시세가 많이 나왔던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순환매 차원에서 어디로 갈까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뜻하지 않게 지금 원전으로 좀 가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HH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사실 좀 상당히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 상황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오히려 52주 신고가를 좀 가면서 제가 볼 때는 약간 이제 조선의 수급이 좀 원전으로 돌아온 모습이 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 좀 조선이 강했던 이유는 결국은 관세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미국이 결국 동맹국에게 어떤 선박이라든지 건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의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맞물려지면서 조선 섹터로 상당히 좀 강한 좀 시세가 좀 보였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았던 부분들,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삼박자가 좀 맞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원전이 또 다른 또 대안으로서 에너지원으로서 떠오른다는 것 자체가 봤을 때는 결국 이제 원전도 결국은 뭐 AI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고, 네. 하지만 좀 뭐 딥시크의 출현으로 인해서 좀 약간 억울하게 좀 하락했던 뭐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전력 인프라와 함께 다시 한번 원전 섹터가 좀 다시 한번 반등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저는 이제 원전의 정말 모멘텀 같은 경우는 뭐 조선과 관련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확실히 수주와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3월 달에 지금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아닐까 체코 생각을. 주목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원전이 지금 조선의 어떤 좀 달리는 말에 좀 어떻게 보면은 올라탄 어떤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네. 원전 자체의 모멘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원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한수원과 네. 미국의 지금 웨스팅하우스와의 어떤 그런 협약으로 인해서 그래 이제 분쟁을 좀 끝내고 이제 앞으로 어떤 수주에 있어서 좀 팀으로 가자라고 어떤 그런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들 그 이후에 제가 볼 땐 뉴스 자체가 좀 없었어요. 약간 좀 잠잠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조선과 함께 좀 모멘텀이 나오면서 좀 시세가 나오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3월에 있을 좀 이제 이 두코바니 신규 원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뭐 그런 측면에서 이 지금 수주가 확실히 좀 어떻게 보면은 수주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제가 볼 때는 원전의 시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원전과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좀 정부의 좀 지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실 뭐 금액 자체도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단은 지금 체코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넉넉한 자금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체코 같은 경우도 뭐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EU의 승인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어쨌든 좀 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자금을 좀 조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기업 간의 문제가 아니라 좀 정부에서도 좀 많이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최근에 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원전과 관련된 부분에 좀 언급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삼위일체가 되게 된다고 하면 뭐 조선업에 따라서 다시 한번 원전의 섹터에 대한 부분이 기대가 좀 올라간 상황에서 이 3월 달에 이 두코바니 원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수주시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 이때는 확실히 좀 시세가 연속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결국 원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 이제는 좀 체크해볼 섹터로서 한번 다시 봐야 할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쳐다보자 정도라고 합니다. 조선 등 위에 올라탔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수주산업이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경쟁력과 결실이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체크하고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대표님, 저희 이사님께서는 플러스 알파 정도의 모멘텀으로 보셨지 이걸 아주 강력한 상승원으로 보지는 않으셨거든요. 원전주가 이슈가 조금 조용했습니다. 저희도 이 시간에 그 웨스팅하우스 족쇄 풀렸을 때 한번 좀 봤던 것 같고 지금 다시 보는 차원인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관점이 달라지신 게 있는지 원전주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원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뒤집어 생각하면 조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선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조선 같은 경우 계속 지금 친환경 관련된 이슈가 계속 좀 불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원 중에 하나가 이제 원전으로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뭐 지금 선박에서 지금 원전을 사용하는 거는 지금 처음이 아니라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있는 게 대표적으로 생각하시면 항공모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공모함, 미국에 있는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이제 원전을 이제 사용한 그런 이제 추진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몇 년 전서부터 계속 원자력 그 잠수함에 대한 이슈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설계 개념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선박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원전으로 움직이는 그런 선박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와 더불어 이제 이렇게 해상에서 이런 이제 다닌다라고 하게 되면 단순하게 뭐 지금 육상에 짓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사고가 만약 발생을 한다라고 해도 그거를 바로 그러니까 바닷물 속으로 그냥 바닷물 속에 이제 집어넣는 그러면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거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경제성 분야에서도 상대적으로 짓는 시간 그러니까 땅에 대한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제한이 풀릴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 개념 자체가 아직까지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실질적으로 적용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유념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측면에서의 좀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종목 선별 정말 신중하게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굳이 원전주는 추천 안 하시는 거 맞으세요? 네, 여기에서? 원전주보다는 조선주 쪽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이번에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뉘앙스가 그렇게 좀 전달돼서 한번 여쭤봤는데 원전 아니라 오히려 조선 쪽에서의 종목을 픽하는 게 맞다라고 또 이렇게 돌려서 시장을 봐주시네요. 네, 두 분의 종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사님의 종목은 우진엔텍을 선택을 해주셨고요. 네, 대표님께서는 조선주, 글쎄요, 삼성중공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먼저 우진엔텍을 조금 들어볼게요. 오늘 거래 한 69만 주 정도 실리게 되면서 다른 원전보다는 탄력이 강하지는 않고 조금 아쉽네요. 윗골이 달고 있는 패턴인데 경쟁력 뭐라고 보세요? 네,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지금 원전주들 중에서 약간의 좀 제가 볼 때 횡보 흐름을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가 지금 52주 신고가를 쓰면서 확실하게 지금 어쨌든 원전 섹터에서 어떤 수급이 들어온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원전의 모멘텀 같은 경우는 수주에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한수원과 지금 웨스팅하우스 간에 좀 합의간이 좀 도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연장선상에서 수주와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원자력 관련된 부분을 좀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LNG라든지 뭐 천연가스,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 여기 또 SMR까지도 제가 볼 때는 좀 연결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볼 때 모멘텀은 상당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우진해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원전 해체 시장까지 진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또 다른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상황, 결국 그런 상황에서 섹터 내 순환매를 보게 된다고 하면 결국 따라가는 종목이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조금 좀 쉬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리 자체가 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신규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단기 이격이 좀 많이 좁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가 2만 원을 조금 넘었어요.
네, 그러면은 목표가 어떻게 설정하면서 운행하면 좋은 종목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지금 뭐 한 2만 한 3천 원 정도까지만 좀 제가 볼 때는 좀 박스권을 좀 뚫게 된다고 하면 네. 사실 위에 거의 상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만 3천 원을 좀 넘어가는 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자리가 중요하네요. 네, 그 자리를 좀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뭐 한 3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널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매물권 좀 박스권 상단을 어떻게 넘어가냐 일단 1차적으로 요거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차 허들을 일단은 통과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2만 3천 원 단을 넘어가면 3만 5천 원. 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주로 저희 시선을 돌려주셨거든요, 대표님. 조선주 가운데 핫하지는 않은 종목이죠, 3중에. 네, 그렇죠. 뭐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하나 오션이나 그다음에 한국 조선해양에 비해서 뭐 주가가 많이 못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주가 흐름 자체가 미국 이제 해군 함정에 대한 그런 수주 기대감 때문에 올랐는데 그거에 비해서 삼성중공업이 그런 부분은 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이 안 됐다라는 측면은 있지만 올해 뭐 실적 개선세가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특히 이제 해상 원전과 관련돼서 지금 부유물 관련돼서 지금 한수원 그다음에 이제 덴마크에 있는 회사들과 같이 해서 지금 컨소시엄으로 지금 개발에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러한 그러니까 이런 해상 원전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나중에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당장이다라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실적 위주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어닝에 대한 포인트를 두셨는데 네, 삼성중공업, 조선주 너무 또 부담스러운 종목들이 많은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삼성중공업은요? 네,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올랐다라 뭐 지금 뭐 최고가긴 하죠. 52주 신고가를 이제 계속 기록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뭐 추가적으로 더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무거운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12,000원대 지금 뭐 한 12,000원대 중반 정도 되는데요. 한 12,000원대 이하에선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목표 주가는 14,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고점 도전하는 부분까지 해서 네, 삼성중공업 봐주셨네요.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참 허들이 많아서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감이 많았는데 너무 예상외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고요.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더 빨간불을 만들어내면서 올라가려는 의지가 아주 확실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코스닥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0.9%까지 상승 나오면서 장중 고가 라인에서 움직이고요.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이 이제 확실해지는지를 오후장에는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동력원이 되고 있고요. 거래소는 기관 쪽에서 거의 주수구번인데 지금 강보합권에서 약간 주가는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주식 투자로 돈 벌기가 가장 쉽다. 그리고 어닝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는데요. 최병호 전문가입니다. 거인의 시선에서 만나보시죠.